뭐 이렇게 중국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이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국제 유가, 광물 가격 보면 요새 내림세를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원유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는데요.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침체가 돼서 특히 건설 산업에서도 경유를 쓸 일이 별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면 중국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소비 지출이 줄어드니까 제조업들이 당연히 제품을 만들어낼 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에서도 역시 석유를 사용할 일이 없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유 수요도 둔화될 것이고요. 원유뿐만 아니라 광물들, 구리, 아연, 니켈에 대한 수요도 둔화될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뭐 서부 텍사스유 선물 가격도 8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리, 아연, 니켈 등 광물의 평균 가격도 8월 셋째 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유가가 워낙 상승을 하니까요. 미국이 이란과 그 화해 무드를 조성을 하면서요. 이란의 원유 생산량을 증산할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2019년 대비 1일 원유 생산량을 무려 40%나 증산을 한 것이 국제 원유 가격을 하락하는 그런 주로 요인이 돼가지고요. 이런 것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화해 손짓을 하고 있다. 저희 뭐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미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기업의 수출 제한 조치를 대거 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미국이 사실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중국과 완전히 그 기술 제품에 대해서 수출입을 갖다가 통제하고 이런 디커플링이라는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 정부로 넘어서면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대중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리스킹은 무엇이냐면 중국과의 그 교역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분야, 그 리스크가 될 만한 분야만 통제를 하겠다. 나머지 분야는 허용을 하고요. 트럼프 정권에서는 전면적으로 통제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역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좀 화해 무드를 계속 조성을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27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 수출 통제하겠다는 명단, 블랙리스트를 올리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 조사를 하는 명단에 올려져 있었던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는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전에 이 디리스킹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절대 중국의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할 것이다 이런 화해 무드 조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